자, 이번 시간은 오늘 강의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뭐 살펴보자? 지구 단위 계획에서 살펴봅니다. 자, 좀 전 강의 마지막 끝날 때 뭐 했었죠? 다시 한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었어요? 다시 한번 6가지가 있다 그랬었고, 이 6가지 내용이 뭐였었더라? 머리자만 따서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이랬고, 이때 용도지역 용도지구라고 하고 개도시수와 플러스 입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이걸 용도구역이라 한다 그랬었습니다. 결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어디다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는 도시군 관리가 수립해서 하라 그랬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라는 걸 어디다 설치정비 개량하고 싶으면 도시군 관리가 수립해서 하라 그랬었습니다. 이때 지난 시간에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가 결정되면, 즉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됐다? 도시군 관리가 결정되면 그걸 우리 무슨 시설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우리 법률 그 용어 정의에 가보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局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 부른다? 그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란다 그랬었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 그랬었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 절차는 어떤 절차에서 사업을 시행할 거냐라는 사업 시행 절차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 또 하나 도를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만 결정고시돼 있을 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도로 만들지 않고 있는 땅이 있다 그랬었죠. 그런 땅을 뭐란다? 장기 미집행, 도를 내지 않는 땅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있다 그랬었고, 이런 부지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뭔 됐죠? 도를 내겠다는 계획이 확정되면 그 도시개설 부지에서는 원래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안 내준다 그랬죠? 그런 상태로 상당 기간 지나버리면 토지 수요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그 장기 미집행 도시개설 부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랬었고, 그 조치 몇 년이 지나도 400씩 되진다, 2년이 지나도 400씩 되지 않을 때, 10년이 지나도 400씩 되지 않을 때, 20년이 지나도 400씩 되면 그래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2년 지나면 일부 개발행위 허가해준다. 10년 지나면 거기 매수 청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제 신청까지 하는 것이 있고, 20년이 지나도 400씩 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 도시군 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실효되는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도 원래는 요거 다음에 요 밑에다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요건 둘 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뭐한다? 따로 법률을 제정했다 그랬고, 이 따로 만든 법률을 뭐란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건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에 관한 건 도시 및 주관지형 정비법으로서 우리 이 국토위계 및 용역업무들이 끝나고 나서 밑에 가서 다시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 그건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자,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랬죠? 이거 지자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 지가 뭐죠?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먼저 정해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선 구역 지정부터 해놓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한 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본다면 어떤 뜻이죠? 자, 여기 보시면 어디다가 여기를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싶으면 일단 여기를 뭐로 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구역을 먼저 정합니다. 그런 구역을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먼저 정해놓고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면 이 계획에 맞춰 이 안은 집중적으로 그 계획대로 개발하거나 관리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이 그래서 지구 단위 수립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오게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누가 할 것이냐? 지구 단위 계획 지정권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는 시장군수도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를 입안만 할 뿐 결정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운수 지가 직접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 단위 수립 변경에서 자기가 직접 위반한 게 있다면 그 결정권은 시장운수 지가 직접 그 도시군관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다 지정할 거냐? 지정 대상 지역이 어디냐? 요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어디다 지정할 것이냐 얘기죠. 이건 크게 보면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있죠. 이걸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이렇게도 말해요.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요런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어로 CAN 이렇게 쓰죠. can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건 임의적. 반면에 다음 같은 지역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 또 어떤 분들은 이걸 필수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저는 필수적이라 만들어서 이걸 뭐죠? 반드시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근데 저는 이걸 필수적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 또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이거는 지정하여야 한다. 영어로는 MUST, must라고 하죠.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 can. 지정해야 한다, must.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어디다 지정한답니까?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다가도 그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세 군데가 있더라. 도시적 외의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 중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 지역 이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세 가지만 암기하도록 합니다. 지금 쭉 이렇게 한번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 이게 먼저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를 하나씩 쭉 열가면 그건 못 외워요. 그때는 머리자만 갖고 7가지만 외우자. 그래서 7가지가 뭐되냐? 머리자만 떠서 용도, 정택, 대산, 관 이렇게 합니다. 용도, 정택, 대산, 관이라는 지역에 대산관이라는 지역의 전부 또는 그 지역의 일부를 뭐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지정해야 한다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용도, 정택, 대산관 이게 뭘까? 한마디로 용도 지구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다 그랬었죠. 그 중에 용도 지구라는 게 있었고 우리 용도 지구는 몇 가지가 있다 배우셨었죠? 아까 법률에서 용도 지구 10가지 규정하고 있다 그랬었어. 그거 순서대로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죠? 용도지구 외우는 방법 경미, 보시개, 고추, 황방표 이랬었죠. 경미야, 고추 보라고 했었죠. 경미야, 보시개, 고추 열받아서 황방표 그랬었죠. 경미, 보시개, 고추, 황방표 이라고 있었어. 바로 그걸 뭐란다? 용도지구로 한단다. 그럼 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들 예를 들면 이 중에 고추 했을 때 취가 뭐죠? 취락지구. 그런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그것도 용도지구 중에 하나야. 용도지구 하나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을 뭐로 지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도는 뭐죠?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바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 사업지구,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이런 지역들이야.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들어보지 않는 용어들이야. 답변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 사업지구,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라는 그런 지역들의 전부 일부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도 있을까? 이렇게 읽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정하죠? 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뭐 되는 지역? 해제되는 구역도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여기 개도시공에서 해제되는 구역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뭐란다 했어? 그린벨트란다 그랬었어요. 바로 여기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하지 못하게 해외제한이 무지하게 심한 지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뭐랬죠? 도시 안에다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지정한다. 대표적인 거 남산. 서울에 있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우리 애국가에도 나옵니다. 그럼 나무들이 우거져서 자라고 있는 그런 산은 함부로 훼손해서 개발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대. 그런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아까 뭐랬죠?
당분간 시가화를 유보하자. 저쪽에 개발되는 것 좀 지켜보고 이쪽에 개발되는 것도 지켜본 후에 저렇게 개발이 됐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지역은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다른 데 개발되는 것만 지켜보고 여기는 개발하지 못하게 한다.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가화 조정구역. 여기도 개발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공원. 이 공원은 자연공원 같은 걸 말하거든요. 자연공원이라는 건 설악산,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청양 칠갑산 도립공원, 바로 이런데 이런 걸 말한다. 그걸 우리 자연공원이라고. 그런 자연공원은 훼손하지 못하도록 행위전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데는 방치했다가는 사람들이 놀러 가가지고 전부 다 거기를 망가뜨려 놓으니까 함부로 거기는 밥 해먹는 것도 함부로 못 해먹고 잠자는 것도 함부로 못하죠. 야영이라든지 또는 취사용 같은 걸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건축물 짓는 건 더더욱 규제가 심합니다. 그런 점 공원에서 뭐 됐다? 이번에 해제됐답니다. 그럼 개도시공 같은 이런 행위자리 심한 지에서 해제됐다는 얘기는 이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지금부터 개발하자 이 얘기입니다. 해제됐다는 얘기는 개발하지 못하게 묶었던 걸 해제했다는 얘기니까 그건 결국 지금부터 개발이 들어간다. 아까 위에는 용도, 정택, 태산간 전부 뭐 하자는 지역이야? 개발하자는 지역입니다. 이것도 개도시공에서 해제되는 건 이것도 개발하자는 지역입니다. 그럼 개발할 때 너는 너대로 개발하고 토지 소유자 너는 너대로 개발하고 너는 너대로 개발하라. 각자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개발하고 하면 이건 무슨 개발밖에 안 온다? 난개발밖에 안 온다 그랬고 이런 난개발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단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했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대로 개발한다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소리야. 자, 세 번째는 무슨 지역을? 녹지 지역이란 용도 지역을 뭐라고 바꾼다?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으로 뭐한다? 변경하겠다 이렇게 되시죠. 자, 여기서 녹지 지역을 뭐라고 바꾼다? 주상공업적으로 변경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우리 용도 지역을 크게 뭐로 나눴었죠? 여기 우리 용도 지역 아까 도시 지역, 여기 관리 지역, 여기 농림 지역, 여기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나눴었죠.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지역. 그 중에 다시 도시 지역은 또 뭐로 나눴었습니까? 여기 주거 지역, 여기 상업 지역, 여기 공업 지역, 여기 녹지 지역. 주상공록 이렇게 나누자라고 됐습니다. 이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나눈 지어서 녹지지역은 뭐하는 지역? 한마디로 도시지역 중에서도 여기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이고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공통점보다 여기는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시지역이라고 다 개발되는 게 아니고 주상공업지역은 개발하자는 의미를 갖고 녹지지역은 보전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보전하고자 하는 이 녹지지역을 이번에 뭐로 바꾼데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이쪽은 상업지역으로 하고 이쪽은 공업지역으로 바꾸겠다. 주상공으로 이렇게 녹지지역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결국 녹지지역을 까문 게 아니고 거기다 개발하는 그런 용도지역을 하자 말이죠. 이게 바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결국은 녹지지역은 보전 목적이고 주상공은 개발하자는 뜻이니까 이 개발하고자 한다 때 이 개발하는 이 지역 지들 멋대로 개발하면 또 무슨 개발한다? 난개발밖에 안 오니까 이런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해서 여기를 뭐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되는 이런 지역들을 녹지지역을 이렇게로 변경되는 이런 지역들 여기를 뭐로 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해서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들만 개발하자. 그런 게 바로 녹지지역을 주상업적으로 변경하는 지역은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라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서 근데 말이야 반드시 지구 단위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 이게 아마 그동안 지구 단위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났던 중에 가장 많이 났던 데가 반드시 다음 같은 지역은 지구 단위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반드시 지정하는 지역은 어딜까? 첫 번째 위에 있던 임의적 7가지 지역 중에서 무슨 지역? 정택입니다.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바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를 여기서는 뭐랬자만 따서마다 정택이라고 부르고 꼭 사람 이름 같아요. 정택이. 정택위에서 뭐가 끝났다? 사업시행이 끝났답니다. 이때 사업시행이 끝났다는 건 정비사업이 다 끝났다?
택지 개발 사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다. 그럼 정비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는 정비 사업이 완료됐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죠?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는 공사가 다 져서 건물 다 졌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끝나가지고 아파트 다 졌다. 택지 개발 끝나서 거기다 주택들 다 지었다. 사업이 시행이 완료됐다는 거죠. 그래놓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더라 이겁니다. 그럼 도로 여기다 정비구역이나 또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정비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10년이 지났다면 그 지역은 뭐가 될까? 건물 짓고 나서 1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그 건축물이 노블량화가 지금부터 또 시작되더라 이거죠. 그럼 노블량화 되는 그 지역을 방치하자 다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걸 다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적은 지구 단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건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데는 반드시 지구 단위로 지정해야 된다. 정택에서 사업 시행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는 여기 계도 시공 중에서 시공입니다. 계도 시공 네 가지가 다 아니고 시공이 즉 시가와 조정구역과 또 하나 공원에서 뭐가 되는데 해제되는데 여기서 해제되는데 그냥 해제가 아니라 해제되는 면적이 얼마가 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이때부터는 그 지역도 뭐 된다? 지구 단위적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 거기도 지구 단위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됐죠. 어디에서?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지역을 뭐라고 바꾼다? 녹지 지역을 뭐라고 바꾸는데 아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아까 개발되는 지역으로 변경한다 그랬습니다. 녹지지역을 주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그 변경되는 면적이 역시 얼마 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그 지역도 뭐 된다? 지구단위로 지정하여야 한단다. 녹지지역을 주상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부터는 그때는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다음부터는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된다는 거. 요 세 가지가 아주 시험 문제에서 잘 나는 것들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기억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저 뭐가 난다?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되냐? 이게 세 가지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가 돌아버릴 만큼 이것도 복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 처음에 들어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지정한다? 도시적 외의 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 그렇게 쭉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명을 쭉 해야 되지 지금은 여러분들 이야기는 좀 빠르다. 그래서 일단은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어디 있더냐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적 위에 나머지 지역 어디죠? 도시적 위의 지역이란 관농자를 말하고 이 관농자 지역인 여기다가도 뭐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지구 단위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보도록 합니다. 자,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무슨 계획 수립하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자라는 게 나오죠. 그때 지구 단위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들 첫 번째가 뭐라죠? 수립 내용으로서 어떤 걸 있을 거냐? 지구 단위에 포함시켜서 수립해야 될 내용들이 거기 몇 가지가 쭉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애우는 방법에 거기 세분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기반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건축물의 용건용 노비는 뭐 해야 된다? 배영세권에 적합하고 환경과 경관이 좋고 교통이 편리된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말이 어렵죠? 이건 여러분들 자료 페이지 332페이지 책 맨 밑에 보면 지구 단위에 포함시켜야 될 다음 사항들인데 그중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것들이 몇 번? 3호와 제5호 그랬습니다. 그 3이라는 게 뭐죠? 바로 기반 다음 페이지 333페이지 나오는 동그라미 3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라는 게 나오고 5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채관도 또는 최전도에 관한 사항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용도 제한의 용, 건폐율 용적률의 건, 용,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의 채관도, 최전도, 그래서 높이야죠. 그래서 용, 건, 용, 노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용, 건, 용, 노비 반드시 지구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에 들어갈 내용들이 쭉 8가지, 한 9가지 되는데 이 중에 몇 번? 바로 기반시설이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게 어디에 반드시 들어간다? 지구단위에는 반드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바로 뭔가 건축물의 뭐는가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또는 용적률 또는 건축물 높이의
채관도 또는 체제연대 가는 사항 이렇게 됐잖아. 그걸 줄여서 용건용 노비를 한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또는 건축물의 용건용 노비에 관한 이런 것들은 지구단에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건 포함시킬 수 있다 한다. 이건 지구단에게 포함 MUST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지. 시킬 수 있는 사유 하면 이건 틀려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지구단에게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반드시 들어갈까? 자, 제가 지구단의 계획은 아무 데서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라 그럽니다. 주로 이런 지역들이 뭐하는 지역들이고 다 뭐하는 지역에서 한마디로 이걸 줄이십시오. 한마디로 이건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지역들은 전부 다 개발되는 지역의 성격을 갖는 거죠. 그럼 개발하는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자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자 이겁니다. 만약에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을 토지 수자한테 각자 너는 너대로 개발하고 너는 너대로 개발하 이렇게 각자 개발을 맡겨버리면 이거 무슨 개발밖에 안 된다? 난개발만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이 엉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거기다 뭘 지정한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야.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고 그때 무슨 계획 수립하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이 지구단위 대로 개발해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들 했다? 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들 한다? 바로 개발되는 지역이니까. 자, 우리 어디를 개발하자 그러면 개발에 따른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그랬었습니다. 자, 우리 이쪽 사진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다가 뭘 지천다? 여기다 아파트를 건설하자 이겁니다. 그 여기서 아파트 건설하려면 그 아파트 짓겠다는 그 땅까지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무슨 도로가 있을까? 진입도로부터 내야 되겠죠. 장차 여기는 아파트 짓자? 그럼 아파트 짓고 자는 데다 아파트를 먼저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부터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전기, 가스, 통신, 상업 같은 그런 기반시설도 들어가고 또 주변에 학교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개발행위에 따른 뭐가 필요하다? 기반시설 설치는 필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이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데는 도로를 어디도 말고 상하수는 어디다 정하고 공원은 어디서 정하고 학교는 어디다 정할 거지 그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갔다? 지구단위에는 반드시 들어간다. 기반시설 설치나 그 규모에 관한 게 반드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 함부로 아무래도 지치면 용도도 제한해야 되고 건폐율 용적률은 몇 퍼센트 이하로 줘야 되는지 아까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있었죠? 대지에다 건축물 짓는 걸 너무 뚱땅히 치지 말라 건폐율 제한, 너무 쭉쭉 빵빵 넣지 마라 용적률 제한이거든요. 그런 건폐율 용적률은 몇 퍼센트까지 또 건축물의 높이를 준다면 최고 높이는 얼마까지 하고 또는 최저 높이는 얼마까지 하는지 그런 사항들은 지구단위에 반드시 들어갈 포함시켜야 될 내용이라는 것들입니다. 거기까지가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완화 내용이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제 뭐 했답니까? 두 번째 완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완화라는 게 뭐죠? 원래 거기다 적용되는 것보다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적용하는 걸 완화시킬 수 있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구단위 계획을 뭐라 하냐? 미다스 손이라고도 합니다. 미다스인지 마이더스인지 말이지만 그건 발음마다 다 다르더라고. 누구는 미다스 손, 어떤 사람은 마이더스 손 이렇게도 맞아. 바로 이 미다스라는 게 뭐죠? 마이더스라는 게 바로 만지면 다 황금이 되는 손을 우리 미다스 또는 마이더스 손이라 합니다. 그래서 황금이 되는 손, 자, 내 손으로 만지는 건 다 황금이 된다는 얘기죠. 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말도 쓰잖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나쁘기도 합니다. 왜죠? 사랑하는 딸내미를 만졌더니 딸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황금 덩어리가 됐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손으로 잡았더니 빵이 황금이 돼버린답니다. 욕심이 지나치다 할 때 써먹는 용어가 되죠. 어쨌든 이 마이더스 또는 미더스 손이라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바로 뭐가 그거다? 지구단위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단위기로 뭘 할 수 있죠? 건축 제한도 완화할 수 있고 건폐율 제한도 완화하고 용적률 제한도 완화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하고 그런 것들이 등등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걸 뭐로 한다? 지구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26회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왔었죠? 바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구 단위로 최대 몇 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느냐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원래는 건축물마다 어느 정도의 건축마다 어느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주차장법에 보면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주차장법에서 너는 이런 건축물을 짓 때는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하라. 그 안에 들어오는 업종 시설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충족하지 못하면 그때는 이 건축물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도 지역에 따른 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완화시켜준다? 100%까지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건축물에다가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주차장 하나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그럴까? 대표적인 게 첫째, 바로 전통 한옥 같은 걸 짓는 지역들. 우리 저기 한옥 마을 있죠? 어디 있습니까? 저기 내려가다 보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야? 저 경상남도, 경상북도 거기 가보면 한옥 마을 있잖아. 그래서 그 한옥만 쭉 들어있는 집인데 그런 동네 가보면 거기는 뭐 한단다? 아예 자동차가 그 마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뭐로 졌으니까 한옥 형태로 졌으니까 거기는 그냥 뭐도 있고 우리 그 보면 된장 같은 거 넣는 거 통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만 거기 놓여져 있지. 거기는 현대식 건축처럼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다가 웬 뭐 자동차가 여기 굴러다니고 있다? 무슨 조선시대 때, 언제 고려시대 때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자동차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저 입구 쪽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들어가게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에는 주차장을 전혀 확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식 집에다가 어디다가 뭐 주차 공간을 확보합니까? 그런 건 필요 없잖아요. 그런 데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할 수 있다. 또 저 서울에 저쪽에 가면 인사동이라고 있죠? 또 인사동. 그런 데는 뭐죠?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물건 사고 거기는 옛날 고전 물건들을 팔고 하는 그런 지역이잖아. 그런 데는 차량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동 거리 같은 데는 차량 진입이 금지돼 있죠. 그럼 차가 못 들어가게 한다면 그 건축물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럼 그런 데는 자동차 출입이 금지되는 그런 지역에는 뭘 할 필요가 없단다? 주차장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안 해도 되죠? 아예 안 해도 됩니다. 그럼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는 100% 설치 기준을 완화시켜준다. 완화라는 건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건 행위자를 맞는 거고 그걸 완화한다는 얘기는 아예 주차장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완화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뭐로다 완화할 수 있다? 지구 단위계로 완화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도시정 내에서 완화하는 것들. 자, 첫째, 건축 제한이라는 걸 완화시켜줍니다. 이 건축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무슨 말이 되냐? 용도 지역마다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용도 지역마다 첫째 뭐가 있다 그랬죠? 건축 제한이라는 게 있다 그랬었어. 21개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다. 이러이러한 용도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러이러한 용도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만 건축하라. 이런 게 정해져 있다 그랬었는데 그 건축 제한을 뭐로다 완화한다? 지구 단위로 완화한대.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다라는 걸 지구 단위계로 수립해서 업무한다? 그걸 완화시켜준답니다. 질 수 있도록 해주게. 자, 이게 어디가 있다냐? 우리 저쪽에 어디 가면 펜션 같은 게 있는 데에서 제부도라고 있습니다. 제부도라는 건 사실은 저쪽 태안 우측에 저쪽 경기도권에 속하죠. 거기 보면 거기는 원래 뭐를 못 짓다냐? 거기다가는 펜션 같은 건 못 짓는 지역입니다. 왜냐면 거기가 서해안 지역에서 거기가 서해안 국립권, 해안 국립권에 해양 국립권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그런 지역에서는 원래 용도 지역상 펜션은 못 짓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불법으로 그 제부도에다가 펜션을 많이 짓습니다. 그 제부도는요,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 섬이 돼버리고 바닷물이 빠져나오면 그 도로로 다 연결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죠.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이제 바다라서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니까 경치가 뛰어나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가서 주무시고 오죠. 그럼 펜션을 빌려서 거기서 산다 이겁니다. 저도 재작년에 우리 가족들이 거기 가서 한번 잔 적이 있었는데 자, 문제는 펜션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50개도 넘는 펜션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다 불법이죠. 그래서 어디서 태안군인가 거기서 그 불법 건축물들을 철거한다고 거기다 가가지고 그걸 철거했죠. 철거하려고 했더니 거기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왜요? 아니 지을 때는 아무 말 안 해놓고 한 개 줘놓고 두 개 줘놓을 때는 가만히 있길래 나머지 사람들도 괜찮네? 지들도 따라서 지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와가지고 철거한다고? 그럼 우리 그거 짓느라고 들어간 돈이 1억 얼마씩 들어갔는데 그 돈이 2, 3억씩은 들어갔는데 이걸 뜯어내버리면 우리는 망하라는 소리니까 이거 철거 안 된다 해서 극렬적으로 반대했죠. 거기다 바리게이트 쳐놓고 거기 차량들 못 들어오게끔 규제하면서 그런 식으로 거기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자, 문제는 철거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걸 철거를 못하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양성화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럼 그냥 양성화시키는 건 법적으로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떤 편법을 썼더냐? 거기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찍었습니다. 어디다가 그 제부도를 바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찍어놓고 그 제부도 안에 저 있던 그 펜션 못 짓는 걸 이제 지구 단위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시켜 주니까 이 지구 단위에서 완화시켜서 건축 제한도 완화한다 했으니까 보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뭘 짓도록? 펜션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죠. 원래는 펜션 못 짓는 적을 지구 단위에서 완화시켜서 건축 제한을 완화해서 거기다 펜션을 짓도록 해주겠대. 더 웃기는 건 지금부터 짓는 펜션만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불법으로 건축했던 펜션까지도 그것도 합법화시켜서 그것도 우리는 유효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나갔습니다.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작살난 사람이 누구냐? 법대로 중개한 사람은 병신이 돼버렸습니다. 왜요? 자, 거기는 원래 펜션을 못 짓는 적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 땅 사가지고 펜션 짓겠다고 했더니 이 중개업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저씨 거기 땅 사가지고 펜션 짓다가는 나중에 불법 건축에서 철거 대상이 되니까 그런 거 짓지 마세요 라고 진짜 양심 있는 중개업자는 그렇게 중개해서 결국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수입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냥 무대뿌로 하는 그런 엉터리 중개업자들 그 사람들은 뭐였죠? 아이고 괜찮아요. 저기도 졌는데 뭐 당신도 져도 돼요. 이거 사세요. 아주 중개해가지고 지는 중개 스스로 짭짤하게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으로 진 걸 합법화시켜줬죠.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자가 희비가 갈려버렸습니다. 진짜 법대로 중개한 사람은 거기는 중개가 안 된다 해서 중개를 거부했잖아. 그랬더니 그 소유자들이 그 땅 살려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뭐죠? 별쌍욕을 다 하는 겁니다. 너 같은 병신 같은 새끼 때문에 요번에 나는 그걸 못 사가지고 손해봤으니까 너 같은 중개업자 무슨 중개업자냐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니 법대로 사실대로 치는 거기는 들어왔다가는 철거 대상이 되는 거니까 안 된다고 사실대로 얘기한 사람은 뭐가 돼버렸고 병신이 돼버렸고 거꾸로 불법을 부추겨가지고 져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영웅이 돼버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돈 벌었어. 이땀 실은 나는 이런 나라를 무슨 나라를 한다? 그거 개 같은 나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잘못된 나라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근데 그 불법을 합법화시키면서 정식으로 진짜 중개업자로서 양심적으로 한 사람은 병신이 돼버리고 오히려 불법을 부추겼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영웅이 된다면 이런 나라는 뭐가 앞뒤가면 대단히 잘못된 나라죠. 그래서 그런 걸 양성화시켰다는 건 글쎄요. 그렇게까지 되려면 그 전에 그런 불법 건축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를 했을 때 그동안 방치하면서 직무유기에다가 나중에는 그걸 합법화시켜주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직무유기에다가 이거는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한 거다. 하여튼 그런 건축자를 뭐로다 완화한다? 지구단위로 완화해서 못 짓는 것처럼도 짓게끔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뭐로 가능하다? 지구단위로 가능하다는 거. 거기에 나있고 거기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는데 최대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다? 100%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26회에서. 그래서 100% 완화하는 건 아예 주차장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거기까지. 자, 그 밑으로 나서 도시적 외에서도 뭐 한답니까? 일부 완화시켜주는 게 있어. 어디에서? 도시적 외지역이니까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 도시적 외지역은 도관농자 중에 어딜 말한다? 관농자. 바로 도시적을 뺀 나머지죠. 관농자 지역에서도 완화시켜주는 게 있죠. 뭘 완화합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시켜줍니다. 원래 여기다 지을 수는 건폐율, 여기다 지을 수는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라는 게 규정이 있을 거냐. 그걸 얼마나 완화한다? 건폐율은 무려 150%까지, 용적률은 무려 200%까지 완화합니다. 이때 원래 여기 정도는 만약에 건폐율이 원래 50%가 적용되겠었는데 50%에 얼마로 완화한다? 150%를 완화한다는 건 그거에 1.5배를 갖다 더 크게 지켜주겠대. 그럼 뚱땅에 짓는 걸 1.5배로 늘려주죠. 그럼 50%에 1.5배면 5, 5, 25, 5, 1은 5, 바로 75%죠. 그때는 건폐율 50%가 아니라 건폐율 75%까지 짓도록 더 뚱땅에 짓도록 완화한다는 얘기고, 자, 용적률이 만약에 여기가 100% 용적률이었다면 100%에 다시 100%라는 건 몇 배를 만다? 한 번 더 200%라는 건 2배까지 완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이 100%였다면 그거의 2배니까 얼마까지? 200%까지 짓도록 해주겠다. 100의 2배니까 200%. 그래서 100% 짓는 거에 200% 완화란 2배 완화는 뜻이고, 그거는 결국 용적률 200%를 짓도록 보여주셨다. 이런 식으로 원래 칠 수 있는 건폐율, 원래 쓰는 용적률을 50% 100% 짓는 게 아니라 75% 200% 짓도록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도시적 외에서도 저는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 자, 거기까지를 정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죠? 거기 실효란 말이 납니다. 이 실효는 뭘까?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뭐 수립하는 거? 지구 단위 수립하는 거. 이거 너무 늦게 수립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왜요?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더냐? 이건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과 좀 관련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서는 함부로 하지 말랍니다. 뭐를 함부로 하지 말랍니까? 그 지구 단위에서는 조만간에 뭐 할 거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개발하기 못하게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개발하기를 못하게 할까요? 자,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뭐 하겠다고? 자기 땅에다 건축물 짓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 개발하기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가권자가 뭐라 할까? 아줌마. 거기는요, 조만간에 뭐 할까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수립될 현재 무슨 구역이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이겁니다. 그럼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를 수립하기 때문에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 안에서 개발하기 했다고 허가치더라면 허가권자가 지금은 안 돼요라고 허가를 규제합니다. 허가를 제한합니다. 그래놓고 뭐죠?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란 얘기야? 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오시래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건축물 건축이란 그 개발행위가 저 지구 단위 계획에 맞으면, 부합하면, 적합하면 그때는 뭐 낼 것이고 그 개발행위 허가해 줄 것이고, 만약에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얘기가 저 지구 단위 계획에 안 맞으면 그때는 그건 불허가 처분할 것이니까 지금은 허가를 내줄 수 없으니까 가셨다가 일정 기간 차서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란다? 개발하기 허가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이 지구 단위가 수립될 때까지는 개발하기 허가 안 내주고 그걸 제한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건축물 지치를 못하고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허가 안 내준다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지구 단위 계획이 이게 수립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만약에 30년 기다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기다리다 늙어지진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너무 오래 주지 말래. 원칙은 몇 년일까? 3년입니다. 3년. 즉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 단위를 수립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어버리도록 법에다 그려놨습니다. 결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으면 사람들한테 건물 못 짓게 주의하는 건 3년으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3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지구 단위 수립 안 했어?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없었던 거라죠. 어차피 지구 단위 수립 안 할 거라면 관두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그 규제가 그게 지치 못하도록 하는 그 규제가 해제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원칙은 3년 이내에 지구단위입니다. 자, 그래놓고 그 밑에 또 하나 있죠. 주민이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고시로부터 무슨 말이죠? 주민들이 뭘 위반했습니까?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라고 주민들이 위반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그 제안이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그 제안 들어왔는데 그 제안은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됐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구 단위 수립됐는데 그로부터 몇 년? 5년 이내 뭐 하더라?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더라.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제안하는 건 뭐다? 여기다 도로 만들어 주세요. 공원 주세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제안을 했는데 그래놓고 5년 이내 그런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더라. 이건 3년이 아니고 5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효과? 그 공사에 착수하면 그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 그 도시군 관리계획도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던 그것도 효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3년과 몇 년 있다? 5년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고 나서 3년 내 사업이 시작될 때 또는 거기서 뭔데 주민들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 단위 수립해놓고 그로부터 5년 내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 때 그때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3년, 5년짜리 두 가지로 나눠진다. 작년까지는 3년만 있었는데 올해 새로 5년짜리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5년짜리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3년과 5년 두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될 내용들. 자, 여기까지가 뭐가 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건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배웠죠?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내용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더냐? 요 도시군을 수립하는 내용 6가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용도적이 뭔지, 용도지구가 뭔데, 개도시수입이라는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그 3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국토를 나누는 위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에 결정된 걸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어떤 절차에서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 시행 절차. 또 하나 그렇게 도로 낸다고 계획만 수립해놓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든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그런 조치하는 것들 살펴봤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다루지 않고 따로 법률을 만들어서 도시개발법, 도시및 주관경 첨부해서 거기서 살펴볼 거니까 여기서는 건너뛰었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요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적해 놓고 그 안에서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내용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게 오늘까지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지구 계획에 관한 파트는 다 끝나고 다음 주는 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 또 그에 따른 제한에 관한 내용들 이것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면 국토의계획 일부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 다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나머지 법률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